재산 노린 결혼, 막아낸 시어머니의 역대급 선택. 김영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났다. 35년간 변하지 않은 루틴이었다. 부산 서면의 작은 한식당 고향집을 운영하며 혼자 아들 태호를 키워온 세월. 남편이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오직 아들 하나만 보고 달려왔다. 오늘도 화이팅.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다. 지금은 상가 건물 2채와 아파트 1채, 그리고 통장에 6억 원을 보유한 알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 태호야, 일찍 일어났네? 27살 아들 태호는 대기업에 다니는 반듯한 청년이었다. 키 178cm의 훤칠한 키에 성실한 성격까지. 엄마, 오늘 혜진이 소개해 드릴게요. 2년째 사귀고 있다는 여자친구 박혜진. 드디어 집에 데려온다고 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엄마도 좋아할 거야. 박혜진은 완벽했다. 키 162cm의 날씬한 체형의 깔끔한 원피스 차림. 얼굴도 예쁘고 예의도 바른 26세 여성이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어서 와라, 혜진아. 상견례는 화기애애했다. 영숙이 정성껏 준비한 갈비탕과 밑반찬들을 혜진은 맛있게 먹으며 계속 칭찬했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태호 오빠가 왜 집밥을 그리워하는지 알겠어요. 태호 오빠가 어머님 자랑을 정말 많이 해요. 혼자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다면서요. 영숙은 혜진이 마음에 들었다. 태호를 바라보는 눈빛도 따뜻했고 말도 예의 바르게 했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 작은 변화들이 나타났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혜진의 모습이 달라졌다. 오빠, 결혼식은 강남의 그 유명한 웨딩홀로 했으면 좋겠어. 혜진아, 거긴 너무 비싸지 않을까?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되잖아. 어머님 사업 잘 되신다면서?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살짝 의아했다. 언제 태호가 자신의 사업 얘기를 했을까? 더 결정적인 순간은 신혼집을 알아볼 때였다. 신혼집은 당연히 신축 아파트로 해야죠. 분당이나 판교 쪽으로요. 혜진아, 그쪽은 전세금이.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어머님, 부동산도 있으시고 식당도 잘 되시니까. 태호가 당황하며 말했다. 혜진아,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왜요? 어머님이 성공하신 분인 거 맞잖아요. 그날부터 혜진의 요구사항들이 늘어났다. 예식비용, 신혼여행비, 살림비까지 모든 것을 영숙이 부담하는 것을 당연시했다. 운명의 순간은 토요일 오후에 찾아왔다. 영숙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혜진의 전화통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것이었다. 언니, 나 정말 잘 골랐지? 태호 엄마가 부자라니까. 영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처음에는 태호 그냥 그랬거든. 평범한 회사원이고 딱히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런데 엄마가 돈 많다는 걸 알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사랑? 솔직히 안전한 선택이었어. 엄마가 식당도 하고 부동산도 있다니까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영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결혼하면 어머님이 다 해주실 거야. 집도 사주시고 생활비도 주시고. 나는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고민 끝에 영숙은 결심했다. 혜진의 진심을 확인해 보기로. 태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은 요즘 가게가 너무 안 돼. 코로나 후유증으로 손님이 많이 줄었어. 태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파트를 팔아야 할 것 같아.
대출 때문에.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엄마, 그렇게 심각했어요? 미안해. 내 결혼 준비하는데 걱정 끼치기 싫어서. 이틀 후 예상대로 혜진의 반응이 왔다. 오빠, 우리 결혼 좀 미뤄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왜? 지금 어머님 상황이 안 좋으신데. 우리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혜진아, 그런 게 문제가 되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오빠, 현실을 봐야지.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태호는 믿을 수 없었다. 혜진아, 혹시 너는 우리 엄마 돈 때문에 나와 사귄 거야? 오빠가 왜 그래? 내가 언제? 하지만 혜진의 얼굴에는 이미 답이 써 있었다. 일주일 후 혜진은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2년간의 연애가 그렇게 끝났다. 태호는 완전히 무너졌다. 회사도 제대로 가지 못했고 방에서만 지냈다. 엄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영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들을 지키려던 선택이 아들에게 상처를 주다니. 아들아, 인연이 아니었나 봐. 하지만 혜진이는 저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영숙은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대신 아들 곁에 있어주기로 했다. 매일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함께 산책도 나갔다. 한 달이 지나자 태호에게 작은 변화가 나타났다. 엄마, 저 운동 좀 해볼게요. 운동? 복싱을 배우고 싶어요.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하던데. 영숙은 반가웠다. 태호는 복싱 체육관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엔 의욕 없어 보였지만 점차 표정이 밝아졌다. 운동하면 머리가 맑아져요. 2달 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변했다. 엄마, 주말에 베이커리 카페에서 알바해볼까 해요. 갑자기? 사람들과 만나면서 일하면 기분 전환도 될 것 같아서요. 태호는 주말마다 카페에서 일했다. 빵 만들기를 배우고 손님들을 응대하며 점차 활기를 되찾았다. 6개월이 지나고 태호는 완전히 달라졌다. 엄마, 저 베이커리 카페를 해보고 싶어요. 베이커리? 네, 사람들에게 맛있는 빵과 따뜻한 커피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태호의 눈에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돌았다. 알바하면서 느꼈는데 사람들이 맛있는 빵 한 조각으로도 행복해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기쁨을 주고 싶어요. 영숙은 아들의 진심을 느꼈다.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3개월의 준비 끝에 달콤한 시작 베이커리가 문을 열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태호의 정성이 곳곳에 배어 있었다. 직접 만든 크루아상, 식빵, 케이크들이 진열장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커피 머신이 설치되어 있었다. 사장님, 크루아상 2개 하고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태호는 정성스럽게 빵을 포장했다. 개업 첫 주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단골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중에 특별한 단골이 있었다. 이소영, 29세 초등학교 교사였다. 항상 조용히 와서 식빵을 사가거나 커피를 마시며 수업 준비를 했다. 선생님, 오늘도 수업 준비하세요? 네, 내일 아이들이랑 할 만들기 수업이에요. 힘드시겠어요? 아니에요. 아이들 좋아해서 재미있어요. 소영은 혜진과 달랐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솔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 사장님이 만든 빵 정말 맛있어요. 아이들도 엄마가 사온 빵이 제일 맛있다고 해요. 태호는 소영과 대화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했다. 억지로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이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영숙은 아들의 변화를 지켜봤다. 소영이 오는 날이면 태호의 표정이 밝아졌다. 아들아, 소영이라는 선생님 좋은 분 같더라. 네, 엄마. 정말 좋은 분이에요.
어떤 점이? 함께 있으면 편해요. 자연스럽게 저를 받아들여주는 것 같아서. 영숙은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소영이 아이들이 만든 감사 카드들을 가져왔다. 사장님, 아이들이 맛있는 빵 만들어주는 아저씨께 고맙다고 하면서 카드를 만들었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태호는 감동했다. 혜진은 자신이 받을 것만 생각했는데 소영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전해주었다. 베이커리 개업 8개월째 태호는 소영에게 고백했다. 선생님, 저 선생님을 좋아해요. 저도 사장님을 좋아해요. 두 사람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진실했다. 선생님, 제가 전에 2년 사귄 사람이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많이 힘드셨죠? 네.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소중함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몇 달 후 영숙은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태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영숙은 혜진의 전화통화 내용과 자신이 거짓말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태호는 조용히 들었다. 엄마, 감사해요. 뭘? 엄마가 그런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혜진이의 진심을 모르고 결혼했을 거예요. 너 알고 있었구나. 어느 정도는 눈치챘어요. 혜진이가 엄마 상황이 어려우니까 결혼을 미루자고 했을 때부터. 미안해, 아들아. 괜찮아요. 덕분에 소영 선생님도 만났잖아요. 1년 후 태호와 소영은 결혼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어머님, 저희 결혼 후에도 함께 살면 어떨까요? 소영의 제안에 영숙은 감동했다. 고마워, 소영아. 하지만 젊은 부부끼리 살아야지. 저는 어머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많이 배우고 싶거든요. 결혼 후 세 사람은 함께 베이커리를 운영했다. 영숙은 자신의 특기인 한과를 만들어 베이커리에서 팔았다. 어머님, 한과 정말 맛있어요. 옛날 맛이에요. 고마워. 35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거든. 베이커리는 점점 지역 명소가 되어갔다. 결혼 2년 후 베이커리에 의외의 손님이 나타났다. 박혜진이었다. 태호야. 안녕. 태호는 당황하지 않았다. 혜진이구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게. 여기 정말 잘 됐네. 적당히 해. 태호야, 그때 내가 미안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혜진아, 이미 늦었어.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그때 소영이 나타났다. 여보, 누구세요? 옛날 친구야. 혜진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럼 나는 갈게. 행복하게 살아. 몇 달 후 소영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영숙은 처음 손자를 안아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름은 뭐로 할까? 할머니가 지어주세요. 진우. 김진우 어떨까? 진실한 마음으로 자라라는 뜻이야. 3년이 흘렀다. 진우는 말도 제법 하고 할머니를 가장 좋아했다. 할머니, 우리 진우 오늘 어린이집 재미있었어? 어느 평범한 오후 영숙은 베이커리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봤다. 진우는 한쪽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소영이 말했다. 뭐가? 어머님이 그때 용기 내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무렵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엄마, 그때 일 정말 감사해요. 태호가 말했다. 왜? 만약 혜진이와 결혼했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달콤한 시작 간판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진실이란 때로는 쓰디쓸 수 있다. 하지만 그 쓴맛을 견뎌낸 사람만이
진짜 단맛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영숙은 배웠다. 엄마, 내일은 진우랑 함께 공원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 엄마도 같이 갈까? 당연하죠.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족. 진짜 가족, 진짜 사랑, 진짜 행복. 35년의 기다림이 이루어낸 달콤한 결실이었다. 진심을 찾는 긴 여정이 드디어 완성된 것이다.